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6년에 출판된 필 라이트의 자서전적 책입니다. 슈독, 신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필 라이트가 직접 쓴 자서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창업 에피소드, 창업 아이디어, 또한 필 라이트가 창업한 나이키가 성공한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 라이트 193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 에서 태어났어요. 현재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죠? 79세 정도 된 할아버지네요. 오리건주 하면 어딘지 감이 잘 안 오시겠는데, 서부에 있는 우리가 LA는 알죠? LA 위쪽에 있는 주입니다. 오리건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죠. 스타벅스가 탄생한 시애틀. 그 다음에 그 주도가 포틀랜드예요. 그래서 필 라이트는 포틀랜드 주에서 태어난, 포틀랜드에서 시에서 태어난 오리건주 출신의 기업가입니다. 필 라이트는 원래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 그러니까 중거리 선수였다 그래요. 본인의 그 인터뷰를 빌리자 하면 본인은 썩 좋은 선수였는데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I'm a good athlete, but not a great athlete라 그래요. 뭐 정확하게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육상 선수와 공부를 겸했다 그래요. 왜냐면 아주 great, 뭐 주 대표라든가 국가 대표급이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은 운동과 공부를 경험한 사람이라 그래요. 뭐 원래 육상 선수였으면서도 머리가 좋았는지 회계사 시험도 합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육상 선수로 성공을 하지 못해서 필 라이트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수강했던 과목 중에서 entrepreneurship, 창업에 관한 과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원생들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그때 논문 주제가 본인이 신발에 대했던 것을 선택했던가 봐요. 신발. 왜냐하면 본인이 육상 선수 했을 때 자신이 육상 선수 중거리 출신이었는데 신발의 성능, 다시 말해서 무게와 그 다음에 재질이, 소재가 선수의 기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 창업자였던 빌 보웨든이란 트랙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는 신발에 대해서 아주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가 봐요. 이분이 신발의 중요성, 기록 향상에는 그 장비가 중요하다, 신발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본인도 관심을 갖게 돼서 대학원 논문에 적용을 했는데,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는 논문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같이 수강했던 학생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고 무관심했다 그래요. 심지어 본인이 30-40분 동안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도교수였던 분은 이거 굿 아이디어다 했다 그래요. 어떤 논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1960년도였으니까 초에 필 라이트는 미국의
선수들, 국가대표, 그 다음에 주대표, 심지어 중고등학교 대표까지도 선수들이 모두 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경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독일 브랜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디다스, 푸마. 그러니까 독일이 아디다스, 푸마 이 브랜드가 미국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단가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조사에 의하면 아디다스는 1924년도에 만들어진 신발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브랜드 중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발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역사성이 깊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독일 제조 기술이 그 당시에 60년대 미국의 신발을 독과점 공급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 필라이트가 궁극적으로 가졌던 것은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광학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광학기술이라는 것은 카메라 기술입니다. 독일 카메라가 미국을 점령했었는데 60년대 초반부터 일본 카메라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필라이트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제조 기술이면 일본산 신발도 일본인들도 신발을 잘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논문 주제가 독일산 신발을 주로 쓸 것이 아니라 값싸고 품질이 좋은 일본산 신발을 수입해서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논문 주제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 지도 교수님이 해안을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에게 무슨 격려를 하기 위해서 차원이었는지 굿 아이디어라는 것을 하고 칭찬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필라이트는 단순한 사람이어서 본인이 크레이지한 아이디어 있는데 칭찬을 받고 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팔고 부모님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신발 제조사를 만나기 위해서 혈혈단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필라이트가 25세였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쿄에 도착하고, 그 당시에 일본의 신발 회사 중에서 오니츠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고베이죠. 고베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쪽에 일본의 제조사 사장과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서 그 당시에 일종의 계약을 했던가 봐요. 계약을.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이제 그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주문했던 것이 그 당시에 50달러를 주고 20켤레를 주문했다 그러죠. 20켤레를 주문했는데 그 신발이 한 6개월 후에 미국에 도착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00켤레 정도 주문하고 해서 그 주문했던 것이 도착했을 때 미국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독일 신발에 비해서 품질과 성능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품질과 성능 면에서 독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잘 팔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필라이트는 오니츠사와
그 당시에 신발 브랜드가 타이거스라는 신발인데 독점 계약을 맺고 1964년부터 본격적인 신발 수입, 유통, 독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큰 회사는 아니었고요. 수입을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조깅 붐 있죠. 그 다음에 에어로빅 붐 등등이 있어서 이런 기능성 신발이 많이 팔렸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 신발이 자기가 수입한 타이거스 브랜드라 신발이 아주 잘 팔려서 일본에 있는 오니스사가 본인과 독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주에 있는 여러 유통상과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서 본인이 위기감을 느꼈고, 또한 일본에서 주문을 했는데 오니스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상과 거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신발이 도착이 주문한 신발이 도착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이즈가 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모델이 오기도 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연속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필라이트는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관계, 또 생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생산업체를 찾는 중에 일본에 있는 어떤 그 당시에 그 일본의 다른 제조회사와 OEM 방식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러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왔나요? 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상표를 붙인 부품이 완제품을 제조해서 만드는 일종의 하청업체죠.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그 캐릭터 상품을 중국에서 디즈니 이름을 붙여서 나오지 않나요? 이것처럼 하청 회사죠. 그 회사에 줘서 그 물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키 신발에서 나이키 신화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 로고 있죠. 로고. 나이키 이 로고 있지 않나요? 이 로고 있죠. 이 로고가 그 당시에 1971년도에 35달러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포트랜드 대학의 예술대학의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으로부터 35달러에 샀다는 거죠. 그 35달러 책정하는 것은 이 그림을 만드는데 디자인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니까 17시간 반 들어서 그러면 1시간에 2달러 주겠다 해서 35달러 샀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데 가장 저렴하게 산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필라이트는 1982년도인가요? 1980년도에 초기에 상장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던 데이비슨인가요? 그분에게 뭐죠? 그 당시에 500달러 스탁 옵션을 줘서 지금으로서는 몇십억? 10억이 넘죠. 그런 돈을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한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공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1980년대 초에 나이키가 리복에 밀렸을 때 그때 마케팅 플레이스를 만든 거 있죠. Just do it. Just do it. 아주 단순하면서 임팩트 있지 않나요? 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 슬로건과 로고가 하나의 콤비네이션을 위해서 브랜드가 나이키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요인 중에서
한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필라이트의 열정과 추진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그것을 실현하는 열정과 추진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 창업자였던 빌 보어맨. 빌 보어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틀랜드 대학의 육상 코치였죠. 근데 그냥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고요. 상당히 전문성과 과학사를 가지고 있는 신발 박사였습니다. 신발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신발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성이 있었던 오늘날의 초창기에 성공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 같은 신발 브랜드가 캐주얼 일반인들 다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에 불었던 에어로빅 붐, 그 다음 조깅 붐, 등산 붐이라든가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 붐이, 아웃도어 액티비티 붐이 나이키 성장에 크게 기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가장 성공한 스포츠 마케팅을 한 회사가 나이키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구의 마이클 조단, 그 다음에 누구죠? 골프의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서 나이키 전속 모델화 했던 것이 오늘날 같은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지 않나, 성공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라이트 창업자가 이 책을 왜 썼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손자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손자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직접 전하고 싶었다. 참 좋은 할아버지 같아요. 저도 나중에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t the top.